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쉰둘의 나이에 접어든 박선영 씨입니다. 두 아이를 키워내고 이제는 모두 성인이 되어 제각기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년의 아내, 성실한 엄마, 하지만 선영 씨 마음 깊은 곳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공허함과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허겁지겁 아침밥을 먹고 나가고 나는 남은 그릇을 치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또 늦겠지 뭐. 늘 그렇듯 퇴근 후엔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밤늦게나 들어올 사람, 아이들이 함께 살 때는 그래도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둘만 남으니 집안은 유난히 더 크고 더 비어 보입니다. 결혼 초엔 분명 달랐습니다. 그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울면 함께 일어나 안아주던 모습, 여름밤 선풍기 바람을 함께 쐬며 서로의 땀을 닦아주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내 안엔 선명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일까요? 그 따뜻함이 사라지고 무심함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제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집안일을 도맡는 아내일 뿐 더 이상 여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집안은 조용합니다. 시계를 보면 밤 10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남편. 그런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어머, 아직 안 잤니?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내겐 처남이 이 시간까지 집에 있는 건 드문 일입니다. 예전부터 성실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죠. 그저 가족 중 한 명으로만 여겨왔는데 오늘은 어쩐지 눈빛이 낯섭니다. 마치 나를 형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보는 듯한 시선. 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따뜻한 차나 한 잔 드릴까? 내가 그렇게 묻는 순간 그의 손끝은 내 손을 스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남편의 동생.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금기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뜨겁게 남아있는 걸까? 그 순간 이후로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기색은 아무리 세수를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일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가정에 매여 살다 보니 나는 언제부턴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불리며 살아온 지난 세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이름조차 흐려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편의 동생에게서 다시 깨닫다니 내가 이렇게 가벼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외로움이 깊었다는 뜻일까요?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시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골목길에는 아주머니들 흥정하는 소리, 아이 손을 잡고 웃는 젊은 부부. 나는 그들 사이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는 늘 조용히 흘러가고 웃음소리 하나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과 2알, 미역 조금만 사들고 돌아가는 길. 장바구니는 분명 가벼웠는데 내 발걸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는다고. 회식이 길어질 거란다. 그래, 알았어. 조심히 들어와.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 아니? 남편의 동생 오늘은 오지 않겠지. 오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왜 자꾸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형수와 처남일 뿐이겠죠. 그런데 손끝이 스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전율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지만 마음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조차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선영아, 정신 차려. 내가 평생 지켜온 게 무엇이더냐.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아이들을 키워냈고, 남편을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사랑일까? 외로움의 착각일까? 나는 수없이 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 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스스로 되뇌어 보았습니다. 웃어야 하는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안부를 묻는 내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그의 시선엔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앞에서 나는 더 작아지고 더 무너졌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곤히 자고 있고 내 호흡만 거칠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손, 낮게 부서지던 목소리, 나를 부르던 호칭.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돌아갈 곳은 분명 가정인데 내 마음은 금기에 발 디디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데도 나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잔이 식어가는 동안 내 마음만 달아올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동생.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바쁘시죠? 그래, 늘 바빠.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떨림이 오갔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조차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비 내리는 저녁, 우산 하나를 함께 썼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죄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이 예쁨이라는 사실을, 그 장면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멀리 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워도 그 순간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무너지는지 이유를 찾으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반짝이고 우리는 바랬습니다. 나는 말없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수고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그릇을 치우며 마음 한구석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접힌 마음은 금세 다시 일어섰습니다. 억지로 누른 풀처럼 금세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을빛이 붉게 물드는 저녁, 나는 문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아내, 돌아서면 여자. 나는 오늘도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만 움직이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 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선을 지키지 못했다. 오늘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두 문장이 겹쳐졌습니다. 사랑 앞에서 옳고 그름은 이렇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나는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리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이름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촛불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를 빌까? 작별을 빌까? 결국 나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랑이든 외로움이든 내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이 뒤엉켜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생. 나는 문을 반쯤 열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기 위해 서로를 더 깊이 기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이 낯설게 가벼웠습니다. 나도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지만 그 문을 닫는 순간만큼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집 안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이길 바랐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때로는 욕심을 접는 일이라는 걸 쉰둘이 되어서야 배웁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너무 길어진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도 진심을 담은 새로운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